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매번 네. 30분 이상 이야기를 이어갔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2분 정도 연설을 시정 했었습니다. 연설에.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8분 정도 했어요. 가장 짧았다. 근데 네, 박수는 짧았죠. 또 많이 받았어요. 19번 주주주. 국민의힘 의원들만 했죠. 네. 박수를. 네. 왜 이렇게 시정 연설이 짧았던 걸까요? 뭐 할 얘기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협치를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자기 얘기 예를 들면 상대방이 협치할 대상이 있으면 네.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네. 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하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자유를 안 했더라고. 자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잘 말씀 안 하니까. 응, 자유를 막 30번씩 얘기하면 길어질 텐데. 그렇죠. 자유를 얘기 안 하고 협치 얘기 안 하고. 근데 없었던 단어가 딱 두 가지 눈에 띄는 게 뭐? 자유와 협치. 두 가지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랬네요. 그리고 있는데. 협력을 당부해. 그렇죠. 자, 협치와 협력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협치는 네. 거의 비슷한 이 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지. 그 협력은 자기가 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 협치란 단어를 안 쓴 이유가 어찌 보면 또 그냥 뭐 야당은 우리가 하면 도와주는 거야. 안 해줘도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응.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분이 정치를 그냥 내팽개친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치는 협력해서 협업해서 정치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다스린다. 그러니까는 정치가 기본이에요. 원래 전제가. 근데 협력은 그런 정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힘을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안 하고 나는 힘으로 누르겠다. 너 나한테 안 하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봤다는 거죠. 네, 노영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노영희 생각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게 저한테 드립니다. 묻어가시는 겁니까? 야, 진짜 이 패널이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위험한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네, 위험한 네. 단어는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대통령실 뭐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정의당 쪽에서 XX라고 대통령이 맞아요. EXX. 국회의원에게 얘기했던 거 사과해라 네. 이런 말 했는데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과하냐? 뭐 그리고 뭐 어떤 종류의 얘기에 대해서도 이전 문제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같은 거 나와도 양해를 구한 적이 없고 그냥 본인이 잘했다 이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다.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네. 아니 거의 모든 국민이 들었잖아요 그 말을. 네.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말 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네. 김은혜 그때 홍보수석이었나요? 대변인이었나요? 그분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얘기야. 미국 그러니까 국회 의회를 우리 한 얘기야. 국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 대상이 지금 국회의원들이잖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렇죠. 그 욕을 먹고 그냥 가만히 국회의원이 누가 있어요? 게다가 사과해라. 민주당이라고 특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럼 사과해야지. 왜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석이 그렇게 인정한 거지 내가 인정한 거 아니다. 근데 안 그러려면 수석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르잖아요. 근데 안 자르잖아. 네,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넓어서 그럴까요? 뭐 마음이 왜 넓어요? 그건 뭔 상관이야. 뭐 그 정도 실수한 거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잘라? 이런 생각이겠지. 아니 그러면 앞뒤를 맞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뒤가 맞지도 않잖아 지금. 수석이 잘못했는데 대통령님이 왜 그래요? 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네. 수석이 뭘 잘못했는데요? 수석이 말이 잘못했대잖아요. 네. 어처구니 없고요. 수석이 경솔했다. 수석이 들리지도 않는 말을 혼자 그럼 지어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든지, 아니 그럼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나와서 수석이 없던 말을 지어낸 거다. 아니 없던 말을 지어낸 게 어떻게 뭐죠?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생각해봐. 그렇게 영상에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 이렇게 우기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영상에 다 남아 있고 국민들이 다 봤고 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래 버리면 이건 웃기잖아요, 진짜.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뭐 이 XX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진짜 영상 본 사람 뭐예요? 다 바보예요, 그러면? 우린 뭐야, 그러면 대체? 그거 보고 그렇게 들린 사람들은 대체 다 바보입니까?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나 이거 황당해 죽겠네? 아니, 나는 그럼 뭐야? 난 진짜 노영희 변호사 그걸 들었잖아요. 뭘요? 그 EXX. 안 들었어? 여기 또 안 들었다 하려고? 비슷한 사람 또 한 명 있네, 여기. 소백사님께서 이 해가 지나면 올 해가 지나면 난 미국에 간 적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윤연아님께서 노영이는 찐윤인가? 그렇지. 거의 그다음에 비슷하네. JACP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고 서로 질문만 하나요?
우리는 리스크를 안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네요. 저는 어쨌든 귀지를 많이 팠어요. 귀지를 아니 잘안 들려가지고. 자,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해요. 아유, 그냥 진짜. 너무 얘기하면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짜증나요. 아, 도저히 이게 얘기를 복잡한 더 게 할 아니라 수가 짜증이 없습니다. 나 진짜 그런 얘기. 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상 초유라고 주장했는데 불참한 거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아니, 못했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통령이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뭘 거기까지만,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올라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 최소한 그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악수를 청해야 돼요. 인사라도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갑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행동이에요? 알겠습니다. 짜증나네. 네.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예. 짜증 그만 내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짜증 자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네, 짜증을 평소에 안 짜증 냅니다. 진짜 잘 내더라고요. 제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격이 나빠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권 밖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정권 탓이에요? 네, 정권 탓. 기승전 정권 탓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탓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이 강남에 있는 청담동 네. 뭐 무슨 르챔버 뭐 문바라는 그런 데서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저는 이루어진 모릅니다, 어딘지. 네. 네. 하여튼 거기에서 음. 새벽 1시 정도에 등장하셔가지고 새벽 3시에 술자리를 파하는 그 시간까지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아, 근데 궁금한 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냐만 궁금한데 저는 그때 1시에 등장하시기 전에 뭐 했을까? 왜 갑자기 1시에 등장하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예. 이것을 질문하는 김의겸 의원에게 한 장관이 엄청 화내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을 걸겠다. 어떻게 김의겸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당신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갖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버럭버럭. 버럭버럭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그분 그러더라고. 원래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그렇게 안 하는데 네, 내가 술도 안 좋아하고 술도 안 먹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데 가겠냐? 이러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술 안 먹으면 안 가요? 저도 술 안 먹거든요. 네.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네. 너희분은 잘 아시죠? 네. 그럼 술자리는 갑니다. 제가 저. 볼 때는 일단 안 먹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볼 때는 안 먹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술자리는 간다고 제 말은. 많이 모임에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술을 다 드시니까 저는 안 먹지만. 그걸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지 밥 네, 먹으러 안주 가고 먹으러 안주 먹으러 가고. 네. 그거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한동훈 장관이 갔다 안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거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안 갔다는데 누구 뭐 이렇게 한두 명의 그런 얘기만 가지고서 어떻게 아니, 그럼-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대화는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면 그렇게 네. 녹취록이 있다잖아요. 전화해서 서로 통화한 내용이 있고 그걸 제보를 했잖아요. 네. 제보한 사람이 녹취록은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증명해내세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증명을 하라고. 한동훈 그러면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너무 황당한 게 네. 이렇게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으면 의혹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본 게 뭐 잘못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물어본 거 자체를 문제를 삼아. 네. 물어보면 안 된대. 그래요.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적 관심사고 진짜 그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 그 법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의 번호원들과 몇 명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네. 술자리를 밤늦게 했다. 이건 이슈지. 이걸 안 물어보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되겠죠. 수사를 통해서. 근데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녹취록까지 들었어. 국회의원이. 녹취록이 없었다면 또 안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녹취록을 들었는데 안 물어보는 그 국회의원이 더 웃긴 거지 그러면.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녹취록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네, 뭐 물어보면은 거기다 내 장관직을 걸겠다. 뭘 너는 뭘 걸 거냐?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럼 지금 아니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무슨 이게 도박장이에요? 뭘 걸기는 아니면 아니다, 김행기다 둘 중에 하나 말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 예전에는 판사를 선발할 때 연수원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뭐 1순위 뭐 어디,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검사도 신청하고 판사도 신청하고 나 아니다 변호사만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연수원 졸업 수료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네. 2년 정도 로클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원에서 판사 예비 과정을 거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분들 중에서 경력으로 법관을 뽑아요, 이제는. 그런데 로클럭을 하고 난 다음에 제 판사 생활을 좀 해본 다음에 변호사로 갈 때
큰 로펌에서는 전부 다 그 사람들 자기네 로펌으로 데려오려고 경쟁이 치열해요. 나중에 판사가 될 수 왜냐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판사가 될 사람들이고 이미 한번 판사가 갔다 온 사람들이고 우리 펌이라고 하는 좋은 데 있다가 다시 내보내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 펌의 관계는 엄청 좋아지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겠지. 그게 인지상정이다. 이제 그게 이제 전략이에요. 네. 큰 로펌들의 판사 관리 전략이라 그러는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판사들이 많이 임명이 됐어요. 35명 뭐 예를 들어서 경력법관이겠죠. 이런 정도 규모면. 근데 그분들 중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중에 김현장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를 보고 하는 말이 김현장 출신 지난번에 18명 갔다던데 판사 중에 혹시 그 사람들하고 뭐 술 먹은 거 아니야? 내지는 검사 출신 중에도 김현장에 막 간 사람 많은데 어차피 그럼 다 서울대 법대 다 동창들 원래 알던 애들 다 검사들 다 자기네 식구들 아니었습니까? 이분들 지금 로펌에 지금 큰 로펌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있고 또 자기 친구는 장관이 돼 있고 이런 식이라면 같은 식구들끼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한번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러면서 놀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도 이해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자체가 말이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장관하고 대통령이 그것도 네. 장관이 만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 로펌이 있는데 특정 로펌과 관계를 그렇게 맺고 가까워지고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공정하게 어떤 로펌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적 관계도 없이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 로펌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특혜를 줄 수 있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만약 이건 사실한 전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어요.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국기문란 사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사적으로 밤중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사적으로 술 마시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대체? 바로 다른 그겁니다. 로펌은 뭐예요 그러면? 네, 다른 로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사실은.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그렇게 해요.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른 큰 로펌은 그럼 배제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르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행동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나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저는 질문을 하는 법무부 거지. 장관에게 질문하는 건 당연하다고 당연하지. 생각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그렇게 발끈해서 화를 낸다. 물론 한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안 갔는데 그런 질문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아니라고 갔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그렇게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내지는 아니 대통령이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의심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우리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원래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근데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난 장관직을 걸 거야. 너네 거짓말만 해. 넌 뭘 걸래? 이러면서 갑자기 그 판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말이 안 버렸다는 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정말 허황된 얘기를 하면요. 네. 헛웃음이 나와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반응은. 그렇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응이 그 자체도 이상해요. 좀 내가 볼 때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화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도 네, 비자금 네. 이런 문제도요. 의혹 하나 또는 제보 하나 갖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고 여론이 형성되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거잖아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걸 얘기를 안 한다? 그게 더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제보를 받았고 또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녹음한 두 사람이 그럼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인 거잖아. 네.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전제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뭔 이유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근데 이세창 씨, 그 두 명 네, 중에 네. 한 명이 이세창 네. 씨는 내가 한 말을 이 사람들이 짜집게 했다. 이렇게 뭘 말했어요. 짜깁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짜집게 했단 말은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원본이 있다는 거잖아. 본인이 말은 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의미나 취지가 다르게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게 뭐 거지. 순서 배열 같은 거 잘못했을 수는 있다. 그럼 그렇지만 원본을 까. 그렇지만 네. 그건 이제 짜증인지 아닌지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을 했다는 건 인정한 거야 자기도 그렇지. 모르게. 자기 인정한 거죠. 게다가 그렇게 그 얘기하면. 첼리스트라고 하는 여성분의 오빠, 친오빠라는 분이 인터뷰를 오마이뉴스랑 하면서 네, 네. 내 동생의 목소리가 맞다. 네. 내 동생이 저런 인터뷰한 건 맞다. 다만 그런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가 내 여동생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게 나는 유감이다. 뭐 이런 유감이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네, 결론은 둘 다. 네. 결론은 둘 다 그런 말 한 건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무조건 아니라고 뭐 버럭버럭 화를 낸다고 덮이는 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온 얘기가 이 김의겸 의원과 이 더 탐사라고 하는 시민 언론 저희 유튜브 단체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걔네들 말을 어떻게 믿냐? 장관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스토킹하는 애들 말을 어떻게 믿냐? 왜 확인되지도 않은 걸 니네 보도하냐? 이러면서 다른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말을 안 해요 지금. 우리만 바보같이 하고 있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나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험하게.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본인은 진행자지 나는 뭐냐고. 아이고 교수님은 위험해 죽겠어. 교수님 자리가 있잖아요. 무슨 나는 자리가 여기서 있어요? 잘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쨌든 우리도 네.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아, 들여다보면 그럼요.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직을 걸었잖아요. 이건 그냥 나의 비합리적 생각이에요. 재밌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었잖아요. 네. 장관에서 잘릴지도 몰라. 사실이면 그러고 나면 사실이면. 그러고 나면 그분 뭐 하겠어요? 정치하시겠지. 못하지. 아 근데 이렇게 잘리면 당대표 정치를 나가시려고 이러는 걸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건 진짜 전제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사실이 밝혀져서 그만뒀다.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진짜 본인은 국민을- 음해하고 공작한 거다. 이렇게 아니 하시겠지. 사실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판결에서 유죄 땅땅땅 나올 때까지 전부 다 사실 아니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러니까- 알려면 5년 걸려.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이 확인돼서 직을 그만두면 못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만두면 할 수 있지. 나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네. 지금 전당대회 내보낼 사람이 권영세 뭐 원희룡. 원희룡은 내가 보기에는 윤심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윤심만 기준으로 말을 하면 권영세, 이런 윤상현도 좀 친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분들 사실 못 믿거든. 솔직히 말해서 법조인들은 안 믿거든. 자기네 법조인 아니면 나도 법조인 아니면 잘 안 믿는데. 내가 그래서 이분을 나를 믿어. 안 믿는구나. 네, 이분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안 중요한 믿어요. 거. 저는 근데 절대. 어쨌든 그런데 윤 선생님께서 지금 윤 대통령님께서 지금 바쁘시고 마음이 좀 조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어제도 보세요. 미국에서 우리 그 원전 수출한다니까 폴란드 수출 못하게 막 막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지난번에 IRA 뭐 이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뒤통수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서 이거라도 좀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저의 비합리적인 내피셜이에요. 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터졌어. 아, 잘 됐다. 뭐 우물 본 김에 쉬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차라리 이걸 언제든지 정리하고 좀 할 생각이 있었는데 장관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됐고 이거 내려놓고 한번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 그냥 개인 본인 생각에 생각이죠. 예, 한 장관의 등장 시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다는 거고요. 네. 거고요. 본인 하나만 생각이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아, 진짜.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음.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을 하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폭력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특히 저는 유동규 씨가 사실은 뭐 김용에게 돈을 줬다 안 줬다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해성같이 등장한 어쩌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번에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법원에서 이 사람 말을 믿고 그게 맞아 그렇게 해요? 하죠. 왜냐하면 어처구니 그때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사진 골프 치는 있었죠. 호주인가 어딘가 같이 갔던. 그다음에 카트 같이 타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죠. 네,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같이 간 사람이 아유 유동규 씨하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셋이서 같이 카트 탔었었고요. 같이 얘기했었고요. 우리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고 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막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 난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고 증인이 있고 그 객관적으로 거의 왔다 갔다 한 뭐 흔적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흔적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럼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거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위한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만약에 그 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물론 100만 원 이상의 뭐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근데 물론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는 안 돼. 요건상 그렇게는 안 되지만 자기도 결국 끝에 가서 아니 요건은 그렇게 안 되지만 일단은 혹세무민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는 네, 있지. 이게 만들 수 있겠냐.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이 사람이 법원을 믿는군요. 아니 믿고 싶어요. 네. 믿고 싶고요. 이분은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범죄와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감정적 표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이재명 대표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 아니 이분이 발언 내용을 쭉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아니 이제 시청자분들 이분이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 중에요. 정말 사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누구한테 줬다거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네. 다 이재명 대표, 만만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야. 네, 왜 맞습니다. 이럴까요, 이분이? 맞습니다. 왜? 이재명에게 몰아야 된다는 뭐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추측,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하고 11월 달에 나와요. 그렇지. 그분들도 자,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 근데 내가 봤을 때 김만배 씨의 입보다는 남욱 씨의 입이 훨씬 더 가볍거든요. 그래서 남욱과 정민호와 유동규 씨의 정민용과 유동규 씨의 입이 한 목소리를 내버리게 되면 이거는 법정에서 엄청나게 증거를 쓰여요. 강력한. 근데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특이한 걸 생각해 보면요. 네. 유동규 씨도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뭐라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네. 남욱 씨도 인터뷰한 게 남아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분 표현을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런 거는 안 받아줘. 그건 오로지 말뿐이고. 그럼 지금도 실질적으로 말뿐이잖아.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무슨 어디서 돈 주고받았던 CCTV가 있고, 뭐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너무 법원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믿고 싶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샘 모건님께서 법원을 믿어요? 돈진봉 선생님. 그래서 내가 진봉 선생님을 싫어해요 이런데. 아니 뭐 너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원을 믿고 싶다고. 알았어요. 최소한 최후의 네. 보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법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법원이 아니 보루가 그리고 돼야 저는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네. 이런 일들이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현재 나온 증거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은 이 김용한테 넘어갔다는 증거도 없어. 말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이 입을 맞춰가지고 만약에 줬다고 계속 얘기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 증거는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재명한테 넘어갔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있어. 지금 말만. 유동규 씨는 진술만. 유동규 씨랑 다 진술이 맞춰져서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김용 스스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며칠 전부터는 어젠가 그젠가부터는 아예 입을 다물었어요.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들어온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너무 믿음직스럽죠? 아니? 솔직히 내가 제일 믿음직스러운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방 성공해드리고서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